기상하는 장면부터 찍고 싶었는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방에 들려서 짐만 챙기고 나와줬습니다. 일단 연구실 가서 필요한 비품들이랑 물품 챙기고 바로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조금 깔끔해진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어제 회식 전까지도 계속 준비하다가 가서 지금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줬어요. 새벽인데도 좀 택시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라서 조금 빨리 나오긴 했어요. 이제 뭔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잡아주고 한 2시간 안 걸려서 도착한 것 같아요. 비행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먼저 도착해서 밥 먹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들려서 맛있게 밥 먹었어요. 외국까진 않지만 뭔가 한식이 땡기더라고요. 그 다음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옆에 커피숍 와서 마실 거 좀 마셔줬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예쁘게 생긴 거 먹고 있길래 같이 따라 시켜봤어요. Yeah, looks so rough. 표현을 따로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분도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때가 수학여행 시즌이라 조금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갈 때는 TA항공, 올 때는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확실히 제주도라 비행시간이 짧아서 바다 몇 분 정도 보고 나니까 바로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후에는 바로 렌트카를 타고 학회장으로 이동해줬습니다. 학회 집이 당일날 나와서 바로 학회 일정표를 바탕으로 듣고 싶은 세션 체크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학회장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세션과 세션 사이 이동 시간이 좀 길었어요. 듣고 있지만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가방에 달려있는 지구 인형은 억돌이라는 캐릭터인데 한국 원자력 연구소 그쪽 분들께서 주셨어요. 학회장이 진짜 커요. 제주 ICC 한 4층을 빌렸더라고요. 학회장 구경하다가 옥상을 올라왔는데 옥상도 진짜 이뻤습니다. 깨알 네임택까지 자랑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션 발표는 따로 없어서 세션 많이 듣고 한 7시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학회에 오시는 다른 분들도 이 숙소에 많이 머무셨더라고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안녕. TV가 방 크기에 비해 조금 작았어요. 방 한번 싹 둘러보겠습니다. 뭔가 샤워실도 잘 돼 있고 옷장도 있어서 학회 양복 걸어두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는 그냥 물 2개?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수전이 방 안에 있어서 물 튀기는 것 빼고는 거의 만족스러웠습니다. 짐 풀고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녁은 근처에 있는 정육도라는 흑돼지 식당으로 왔어요. 선배님께서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발표는 없기 때문에 편의점 들려서 캔맥 하나랑 과자 하나 집어서 방으로 바로 왔습니다. 뭔가 따로 여행 갈 시간까지는 없었어요. 호텔 안에 편의점이 있어서 조금 편히 갔습니다. 오늘 세션 듣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조금 감이 와서 자료들을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하고 CFD를 조금 다시 돌렸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3시간 뒤에 바로 학회 출발합니다. 시간 동안 마저 PPT랑 자료들 수정해주고 터빈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도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급조한 것 치고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바로 씻고 요즘에는 환경 때문에 학회집이 책이 아닌 USB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방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회집이랑 그 다음에 학회 일정표는 따로 연구실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체크한 거 바탕으로 해서 들을 좀 세션들 여기다 표시해 놓고 이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뽑아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들 세션들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서류함에 같이 챙겨줄게요. 그 다음에는 안경집, 그 다음에 보습용품. 학회장이 좀 실내다 보니까 건조한 감이 있어서 보습용품 챙겨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얘는 나중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또 찾아보고 할 때 핸드폰 많이 쓰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하나 챙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명함집.
명함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함 교환할 때, 그리고 그쪽 기업들 세션 특히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 세션 명함도 받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버즈. 그리고 어제 이 인형을 받았는데, 억돌이라고 해서 그 KAF라고 하는 한국 핵융합연구원? KFE라고 하는 한국 그 이번에 K스타 만든 그쪽에서도 참가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분께서 이거 주셨습니다. 엄청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쪽 분야가 따로 아니었는데도 재밌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가방에 좀 달고 다니기 뭐해서 가방 말고 방에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랑 마우스 같은 경우는 세션 들으면서 이제 필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 할 때 이런 노트북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도 좀 틈틈이 하려고 일단 노트북 챙겨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아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학회 가방 마쳤고요. 이제 조식 먹고 학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전으로 나와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밥 먹고 바로 학회장으로 향해졌습니다. 하지만 변분출론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분출론은 수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세션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활용하여 자녀 수명 예측 프로세스를 학습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사용되는 사전 분포를 흔히 사용되는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꼬리가 더 두꺼운 혼합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여 수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내용의 세션에 다 들어서 참여 기업 세션 쪽으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기업 세션에서는 기념품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날 가방만 4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 발표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조금 옮겼어요. 이때 기업 세션에서 받은 것들도 언박싱 해줬습니다. 이때 받은 건 파우치인데 출장 다닐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바로 점심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조금 면세점 쇼핑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념품 같은 거 좀 사고 저도 한번 밖으로 나가봤어요. 막상 와보니까 밖에 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학회 날짜를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살짝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진짜 날씨가 적당했어요. 어디라도 놀러가고 싶은 느낌? 다음에도 기회되면 11월에 제주도 한번 또 올 것 같습니다. 다시 면세점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3D 아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크게 뭐 볼 건 없었지만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차 추천권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응모는 하는데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엔 바로 만찬을 먹으러 만찬장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코스 요리가 아니라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코스식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떠오기 귀찮아서 한 번에 조금 많이 담았어요. 디저트라도 브이로그 감성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찬 식사 도중에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서 나름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숙소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내일 바로 발표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비 영상도 따로 못 찍었습니다. 그렇게 또 새벽까지 준비하고 조식을 먹었습니다. 항상 조식이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조식을 먹고 난 다음 바로 또 학회장으로 이동해 줬습니다. 로비에서 다른 분들 기다릴 때도 틈틈이 발표 준비해 주었습니다. CFD 결과 다시 확인하고 PPT 파일 다시 확인하고 계속 준비의 연속이었어요. 관광할 시간이 막상 없어서 차 타면서 보는 풍경이 나름 관광이었어요. 점심으로는 생선 미역국이랑 전복구이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이 발표라 체할까봐 많이 못 먹었습니다. 원대학교 유체공학연구실 학부연구생 임재현입니다. 하지만 터빈의 나사 구멍의 그림자로 인하여 터빈 전체의 30% 부분만 추출하여 가시화하였습니다. CFD의 경우 오픈폼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바람 메쉬와 바람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난류 모델은 K 입실론 모델을 사용하였고 약 870만 개의 메쉬를 가진 모델로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름과 같은 경향의 CFD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PIV로 통하여 실제
유동을 가시화시킨 것과 비교하였을 때 78.4%의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막상 발표가 끝나니까 살짝 허무하면서 살짝 허기지기도 하네요. 바로 간식 코너 달려가서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고 냠냠쩝쩝 해줬습니다. 같이 간 연구실 팀원 발표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발표가 끝나고 바로 호텔로 다시 왔어요. 막상 발표가 다 끝나니까 진짜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오늘은 조금 호텔에서도 편한 마음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잠도 오랜만에 자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아서 브이로그인 겸 뭔가 감성도 한 스푼 타줬습니다. 잘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바로 자려고 했는데 단체로 저희 쪽에 수학여행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이나 할 겸 바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바다 풍경도 보고 이렇게 예쁜 시내거리도 보고 완전 럭키 피킨가 싶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근처 술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사장님이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호텔 풍경도 진짜 예뻤답니다. 오늘 일정도 조금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공항 들러서 바로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 일정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하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냥 가긴 아쉬워서 어제 친해지신 분께서 알려주신 해물탕집에 들려서 해물 맛이라도 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해물탕도 혼자 먹을 수 있게 딱 한상 차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바다 풍경부터가 합격인 것 같습니다. 밑반찬들도 진짜 깔끔하고 맛있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가격도 2만원 밖에 안 돼서 진짜 푸짐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이 전부 2만원입니다.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뱃속에 뭐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근처에 용두암이 있어서 살짝 배도 꺼트릴 겸 걸어서 이동해줬어요. 어떤 게 용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에겐 현무암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걸으니까 배가 꺼지더라고요. 바로 감귤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역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 카페로 이동해줬습니다. 웨이팅도 한 20분, 3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귤 모양의 슬러시랑 현무암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이 카페의 메인 메뉴라 그거 2개 시켜봤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도 거의 2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매운탕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다버거 먹으니까 진짜 뭔가 시원한 바닷가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엔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공항 쪽으로 이동해줬습니다. 몽귤이라는 살짝 말린 귤로 만든 스낵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결국 걷다가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택시 탔습니다. 마지막 식사로는 고기국수 먹어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살짝 고소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짐 찾으러 이동해줬어요.
바로 짐 찾고 비행기 체크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했던 면세품들 다 찾으러 이동해줬어요. 하도 많이 사가지고 짐이 엄청 많았답니다. 이게 다 면세품이에요. 오랜만에 공항에 간 거라 조금 플렉스했습니다. 그래도 발표 준비를 축제 기간 동안에도 주말 동안에도 나오면서 발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상 3일 만에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내리고 버스 타고 춘천으로 이동하니까 12시 정도가 되었고 이렇게 저의 두 번째 학회 출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연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빠잉.